안녕하세요. 부천부동산 서입니다. 12월 8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물량이 연초 대비 2배 늘어났어요. 월세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뭐 규제 해제책만 한 개 나오기만 하면은 뭐 다 상승할 거다. 분위기가 갑자기 급반전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위기의 징후는 곳곳에 있습니다. 과거에 한번 위기가 찾아왔을 때 왜 그렇게 길게 갈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또 다른 이유 한 가지 더 찾아볼게요. 새로 30% 이상 안 빠지다가 또 새롭게 이름이 등재되는 아파트들이 있죠. 네, 아시아드 코롱 하늘재 마이너스 38%, 해운대 자이 2차 1단지 요건 직거래건이었어요. 마이너스 51%. 저마다의 사연이 있을 거예요. 아무튼 큰 폭으로 하락하는 단지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키 맞추기 계속하고 있어요. 자, 마른 수건 지어짜기라고 요거 제가 제목을 붙여놓고 어제도 보여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하필 왜 이때 고금리 때 변동금리로 바뀌냐. 보통 대출을 받으면 5년 고정 이후 변동. 5년 고정 이후 변동. 제가 예전에 말씀 계속 드렸어요. 2017년 12월부터 대출 받았던 사람들 지금 5년 차가 도래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대출 금리가 뭐 3.7%, 8% 그랬던 것이 갑자기 요 정도 수준이었던 것이 갑자기 6.7% 갑자기 막 2배씩 늘어나는 현상을 겪고 있어요. 지금 뭐 2020년 가격으로 돌아간다, 19년 가격으로 돌아간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문제는 그건데요. 과거에 대출 냈던 사람들 이때 DSR 완전 무시하고 DSR 지금 수준으로 기준으로 하면은 굉장히 많은 높은 비율로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도 위기에 봉착한다. 만기 다시 갱신을 하면서 일부 상환하라는 얘기 분명히 들려올지도 몰라요. 은행에서 고금리로 해서 높은 예금 금리로 해서 고객을 모집하려고 하는데 나라에서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잡아놓은 것들 족치는 수밖에 없어요. 2012년 이후로 변동금리로 족족 이제 변경되는 사람들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신규 주담대보다 오히려 잡아놓은 물고기한테 금리를 더 많이 달라고 합니다. 6.7%. 은행이 그동안 이자 얼마나 성실하게 갚아오면서 얼마나 충성 고객입니까? 너 조금 더 충성해.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위기 빨리 끝날까요? 아니죠.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과거에 위기 갔을 때 요거 하나만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요거 하나만 지나가면 괜찮을 텐데 요 규제만 풀어주면 괜찮을 건데 이렇게 희망 고문을 하도록 만들어 놓고 위기가 계속해서 터지더라. 좀 전에 나온 그 뉴스 또 뭐 있었나요? 뭐 김앤장 이런 곳에서 김앤장에서 PF 관련해서 위기 대응팀을 꾸렸다. 뭐 변호사 한 100명 정도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의 신문 기사를 제가 좀 전에 봤던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할 일 없겠습니까? 요 얼마나 이 똑똑한 데입니까? 이거 문제가 장난 아니겠다. 제가 사는 곳 인근에도 지금 큰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유치권 플래카드가 붙기 시작했어요. 왜? 이거 지금 분양이 제대로 안 된 상태, 분양이 제대로 되었는 것도 지금 시원찮은 좀 위기가 느껴지는데요. 분양률이 낮으면 낮은 곳일수록 유치권 플래카드가 붙기 시작하더라.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한 군데 보이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4군데까지 늘어났습니다. 제가 직접 보진 않았어요. 가서 보진 않았어요. 누가 봤다고 이야기하는 거 전하기만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위험한 곳들이 많이 있겠구나. 주간 실거래 지수 오늘자로 발표되는데요. 부산 마이너스 0.53. 지난주와 거의 동률을 이루고 있고요. 전세 지수는 지난주보다 살짝 더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0.58에서 마이너스 0.60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 수도권 인천 낙폭 더 키웠어요. 그 일주일에 1%씩 빠진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씩 빠진다는 말은 체감상은 거의 한 4, 5% 빠지는 그런 체감이에요. 물론 여기에도 한 40%씩 떨어진 상태에서 키 맞추기를 하는 그런 단계, 그런 수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더 우려스러운 부분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세가 더 많이 빠진다. 전세 물량 늘어나는 거 제가 매번 강조드리잖아요. 좀 웃기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반환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죽었다 깨어나도 없대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물어봤어요. 전세금 어디에 쓰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신축에 입주하는 곳에 거기에 잔금을 치르는데 썼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집은 멀쩡하게 두 채입니다. 1+1. 그 투자의 교과서 아닙니까? 투자의 교과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갈아타기를 통해서 기존 주택은 오른 가격에 처분을 하고 비과세 혜택도 누리고 이거를 계속 이게 풍차식 돌려차기식 뭔가요? 그런 적금 같은 것처럼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계속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산을 불려오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외통수에 막혀버렸다. 이 사람들이 지금 현 시장의 가장 큰 피해자는 뭐 영끌이 피해자니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1 플러스 1 이것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아마 오래전부터 계속 말씀을 수차례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난 솔직히 나는 그냥 집을 갈아타고 싶었을 뿐인데 뭐 주거 이전의 자유 있지 않느냐, 내 마음대로 내가 마음대로 이전도 못하냐 하면서 이렇게 이동해서 다니려고 했던 사람들이 외통수에 막히면서 한 방에 자산이 뭐 2억, 4억, 5억 막 녹아내리는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신축 나 잔금 납부한다고 나 죽었다 깨어나도 전세금 못 돌려줘. 근데 일부 아파트들은 이 전세금이 매매가보다 더 높아지는 사례도 생겨요. 그러면 이거 높은 가격에 낙찰 안 되고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되면 이 신축에 입주했던 이 아파트까지 같이 문제가 위험이 같이 전이가 되더라는 거죠. 아파트 한 개 그래 1 플러스 1 나는 지금 신축에 들어와서 살고 있어 괜찮아. 기존에 있던 주택 구주택 날아가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오판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거 아니죠. 여기에서 채권 추심이 다 안 되면 새로 살고 있던 아파트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위기가 한번 찾아오면 이게 쉽게 끝나지 않아요.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그 다음에 다시 치유의 과정을 거쳐가더라. 과거에 괜히 조정기간이 짧으면 3년, 5년, 7년 뭐 이렇게 보잖아요. 부산 이제 하락 1년 됐나요? 1년차 접어들지도 않았죠. 대구는 1년 반 정도 됐다고 보는데 부산은 주간 실거래지수상으로보다 조금 더 먼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반년 정도 하락으로 보더라도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매도 물량은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매도 물량 줄어드는 것부터 매도 물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호가의 하단 부분은 계속 낮아지고 있더라.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허수 매물이 좀 빠지는 거구나 이 정도의 느낌이지 이 가격에는 못 팔겠다 하면서 빠지면은 호가가 떨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네이버 부동산에 보시면 요 호가, 요 초록색 덩어리로 나타나잖아요. 호가. 그 최근 실거래가보다 더 낮은 호가가 이렇게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지금.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나 이 가격에는 못 팔겠다 하면은 여기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로 바뀌어야 될 텐데 아니에요. 매물이 조금만 뭐 고점 대비 10% 정도 지금 줄어든 상태, 조금 더 줄어들었네요. 이 정도만 나오면 언론에서는 또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거 봐라, 이 가격에는 못 팔겠다. 이 가격은 지금 안전판이야라는 이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신문 기사가 나오지만 아니더라, 뻥카더라. 요거 매일 관심 있는 아파트 단지 몇 개만 묶어놓고 추적해봐도 뻥카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전세 물량 소폭 감소했지만 18,600건, 연초 대비 2배 늘었죠. 이 지금 2022년 1월달 대비 3배로 늘어나는 시점 금방 도래합니다. 금방 도래해요. 세대수 증가 속도가 빠르지 않아요. 인구 이탈이 심해요. 그리고 기존에 인구 이탈을 했던 세대들이 20대 30대들이 지금 이제 집을 사고 떠받쳐 줘야 되는데 전세 물량도 좀 결혼도 하고 소진시켜 줘야 되는데 그 층이 빠져나간 공백을 느끼는 시간이 왔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월세 물량도 연초 대비 많이 증가했죠. 2배 이상 증가했고요. 전체 임대 물량은 연초 대비 많이도 증가했습니다. 13,900에서 29,000까지. 금방 2배, 3배. 순식간에 불어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 거래량 48건 중에 신고가는 2건이 있었고요. 직거래 비율이 굉장히 높더라. 안 팔리면 직거래 비율이 높아진다. 근데 이것도 친인척 간에 좀 싸게 넘겨줄게 뭐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조금만 지나면 서로 척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 싸게 나는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가격이 더 떨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을 겪으면 이 관계가 쉽지 않다. 죄송합니다. 오늘 68건의 거래가 있었나봐요. 68건 아닌데 죄송합니다. 48건의 거래고 제가 여기 숫자를 다 못 썼네요. 이 추세라면 1100건의 거래량의 흐름은 이어질 것 같고요. 동부 올림픽타운 요렇게 야 이거 별로 안 떨어졌네 라고 생각하면 그동안 좀 덜 올랐구나, 네, 그런 느낌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아도 코롱 하늘채 가격 11억 3천까지 갔던 것이 7억. 이 사람은 그래도 선방한 겁니다. 2년의 경과, 아마 세금 문제는 털어냈을 거고 가격 고점 대비 거의 40% 가까운 하락. 대신 푸르지오 거의 30% 하락은 다 달고 갑니다. 대연 롯데캐슬 마찬가지 해운대자이 2차 1단지 오늘 요거 제목으로 붙여봤는데요. 반타작 나왔다. 반타작. 왜 이런 일이 생겼냐 보니까 13억 2천 지난번에 거래 가격 많이 떨어진 거 있었죠. 뭐 9억대가 나온다든지 8억대 거래가 나오든지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거래가 있었는데요. 요 가격 기준으로
뭐 증여성 매매를 하건 뭘 하건 가족 간의 거래를 하건 뭘 하건 어쨌든 뭐 3억 혹은 30%이 중에서 작은 금액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야 이거 13억 잊어라. 이거보다 기준이 많이 낮아졌구나. 시장 가액을 뭐 9억 정도로 본다든지 뭐 이런 입장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 나라에서 이렇게 직거래로 해서 가격 많이 낮춰가지고 하는 거 단속한다고 막 엄포를 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요 3억 30% 이런 조항들을 다 맞춰서 다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잘못해서 실수를 하면은 이거 거래 취소 뜨고 나중에 다시 그 금액을 맞춰서 다시 재신고하고 그런 사례들도 일부 있긴 했습니다. 이거 법률상 문제 없어요. 자, 그 다음 시청률 비슷한 동원 30% 이상 거의 30% 이상 다 하락합니다. 니는 왜 맨날 30% 하락한다고 얘기하냐고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이 거래가 그렇게 떠요. 그럼 파는 사람 찾아가서 야 니는 왜 30% 싸게 팔았네라고 따져야 되겠지만 그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팔고 도망가면 그냥 땡입니다. 30% 금정산 2차 상용제가 30% 이상 하락하는 모습, 나머지 20% 하락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요. 그 가격 아랫부분도 오륙대 SPA 뷰도 거의 40% 가까이 많이 여기 분명히 이런 것도 용호동 오륙도 SK 뷰 누군가 펌프질 엄청나게 했을 겁니다. 그런 곳일수록 더 심하더라. 그러면 또 가격 층수 타령하는 분들 요즘에 없어요. 제 댓글에 와서 한창 때는 야 그거는 저층이고 방향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 층수만 놓고 보면 또 몰라 뭐 방향에 또 뭐 바다 뷰니 뭐 어째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층수는 일단 12층과 29층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향이 안 좋거나 이 형태 84의 9636A 타입에서 29층이 아니고 만약에 이게 1층이었다면 거래 가격이 얼마이냐? 4억도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까지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거 다 생각할 필요 없어요. 복잡하게 그냥 눈에 보이는 가격만 봐도 충분하더라. 우리 그동안 제가 지금 부산은 지금 5월달부터 시작해서 7개월째, 대구는 지금 1년 1개월째 지금 계속 지속 겨우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안 봐도 되더라. 이 앞쪽에서 봤던 해운대 자이 2차 1단지 6억 5천 떨어졌죠. 직거래로. 이거 직거래니 뭐니 안 봐도 되더라. 나중에 저 가격에 오더라. 네. 목소리 조금 다시 줄여서 이 편한 세상 동네 명장 1단지 30% 이상 하락하는 모습, 크게 변함없는 모습도 보이고요. 이런 것도 의미 있게 봐야 되죠. 2021년에 입주해낸 아파트, 부동산 시장 분위기 좋을 때는 절대 안 팔아요. 2년 무조건 지나고 세금 문제가 깔끔해졌을 때 팔지. 여기 위에도 보세요. 화명 플리체 비스타 동원도 보시면은 2022년 아파트, 2020년 아파트, 2021년 아파트 이런 거 시장에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거 원래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다음 나머지도 좌동 롯데 3차 고점 대비 40% 정도 하라. 요런 거 가지고 오면 또 분명히 딴지 겁니다. 그거 봐라. 그 저층 2층이잖아. 나중에 중층 고층 계속 전이됩니다. 대림 아파트 30% 이상 25%, 30% 정도 계속해서 새로운 아파트들도 이름을 올려나가고 있더라. 가격 낮은 아파트들도요 20%, 30%씩 같이 떨어지거든요. 요거 덜 올라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많이 비교해 보시고 사셔야 된다. 분명히 또 누군가는 펌프질을 계속합니다. 규제 해제 지금 되는 거 봤지? 이거 엄청난 거야 라고 했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 말을 듣고 급하게 샀다. 근데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는다. 아무도 탓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두 장 찍는 순간 끝이더라. 거래량 1100건 정도 수준 이어갈 것 같고요. 돈 냄새 맡는 사람들도 안 움직입니다. 이거 혹시라도 또 압니까? 돈 냄새 맡고 불쩍불쩍 누군가 뛰어다니면 요런 데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살아날 것 같으면 시장에는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지각비 내는 것 두려워하지 말자. 사업 미만 비중 6억 이상 거래 비중 올라가다가 내려오고요. 분양권 거래량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거래 비율이 안 높았었는데 아직 거래 건수가 좀 없긴 없습니다. 조금 더 흐름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일단 직거래로 막 넘겨요. 야, 싸게 넘겨줄게. 야 그럼 가격 비싸게 할 때 좀 싸게 넘겨주든지 가격 떨어지니까 싸게 넘겨줄게. 이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원수지는 경우도 좀 봤습니다. 네, 고점 대비 프리미엄이 계속해서 빠지는 거래가 나타나고 있고요. 전세 거래량 전세가 수상하더라라는 느낌. 네, 이거 2억씩 3억씩 못 돌려줘서 많은 분쟁들 있는 경우 제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도 높은 전세 가격에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 70% 고점 대비 70% 80%의 전세를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 막 뛰쳐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다음 여기 지금 전세 비율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임대 아파트 요거 지금 다시 계약을 하는 시기가 되면서 이렇게 껑충 올라갔다는 부분 아시죠? 뭐든지 뭐 특이한 현상, 차트상에서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면은 그 다 이유가 있더라. 11월 달에는 임대 아파트 월세가 거래 계약건이 많았고 12월 달에는 전세 다시 재계약하는 건들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는 평균 수치는 1.5 여기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부분 늘 다시 생각해 보시고요. 모든 차트는 흔적을 남기더라. 3억 미만 비중 껑충 뛰어 올랐다. 이건 좀 놀랍지 않습니까? 싼 전세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전세 대출 금리도 6%가 넘어가는 이런 와중에 그나마 3억 미만의 전세가 그나마 좀 버텨줄 수 있는 것은 디딤돌 대출. 디딤돌 대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그래도 저 사람들이 지금 막 2% 3%밖에 안 되는 금리로 대출을 내고 있구나. 나라에서 뒷돈을 대주고 있구나.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 느낌 가질 수 있었고요. 12월 달 평균 전세 가격 너무 많이 떨어진다. 가을의 전설. 가을 들어서 너무 많이 꺾였습니다. 월세 비중, 월세 보증금과 가격 한번 보시고요. 전체 임대 거래량 이 흐름을 되돌릴 만한 그 강력한 힘은 금리가 내려가는 수밖에 없는데 미국에서도 계속 지금 금리 갑자기 내린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우리 한국은행 측에서만 갑자기 금리를 떨어뜨릴 것처럼 갑자기 분위기를 잡고 하는데 아니더라고요. 시중에 아직도 여전히 돈이 풀리고 있는 중이더라. 뭐 얼마 전에 채권을 뭐 50조, 채권 안정 뭐 50조 뭐 이런 이야기 했었나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돈을 막 끌어들이는 걷어가는 느낌이 들지를 않습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